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독성 간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바이러스성 간염, 또 이제 잠깐 그 자가 면역성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독성 간염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약물이라든지 어떤 천연물 이런 거를 섭취를 하고서 나타나는 어떤 간의 손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성 간염이라는 말보다는 약물이나 천연물에 의해서 유발된 간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독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B형 간염 많죠. C형 간염도 많아요. 거기다가 알코올에 의한 그런 간 손상도 많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독성 간염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약을 먹는 거는 뭐 우리가 좋아서 먹는다기보다는 어떤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약 때문에 오히려 간이 손상이 돼서 그 원래 병은 뭐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 손 치더라도 이 간이 손상이 돼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어떻게 다른 그 병 어떻게 치료할지를 다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독성 간염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인성 간 독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 약물 자체가 뭔가 이 간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요,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면 다 먼저 간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다 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약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간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약이 들어온다고 약이 이제 막바로 우리 몸에서 막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간에 의해서 뭔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 과정이 사실 두 단계예요. 얘가 이제 화학적으로 일단 처리가 되고요. 화학적으로 뭐 요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얘가 이제 잘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1번을 우리가 이제 일상 반응, 2번은 이상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가 이제 세포 밖으로 나가서 뭐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담즙이라든지 소변 같은 데로 배출이 돼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두 단계의 제가 반응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뭔가가 이상한 반응성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세포를 파괴하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그런 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이런 간세포를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깨게 되면은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간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잘 생기는 약들이 있어요. 요런 기전으로 이제 대부분은 요런 기전으로 사실 발생을 합니다. 독성 간염은. 근데 요런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약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먹으면 꽤 많은 빈도로 이런 내인성 간 독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게 좀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약 실험동물에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험동물에서도 똑같이 독성 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험동물에서 유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용량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반응성 대사산물이 더 많이 나오겠죠. 용량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간 독성도 더 심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용량 의존성 간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량이 많아지면 독성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다르게 약간 이상한 기전으로 간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이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이 반응. 요게 영어가 약간 좀 특이해서 요 영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idiosyncratic re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어가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는 잘 모르고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는데 이런 독성 간염에서 꼭 독성 간염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뭔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idiosyncratic. 이건 뭐 다른 데서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진 않는데 요런 반응일 때 이제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 내인성 간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간에서 뭔가 대사가 되면서 나온 산물에 의해서 간독성이 발생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얘에 의해서 면역계가 너무 막 좀 과잉 반응, 좀 민감한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계 군대가 있죠. 군대. 이 군대가 얘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몸을 뭔가를 치료를 하러 들어온 애죠. 그러면은 면역계가 치료하러 들어갔으니까 협조를 해서 우리 같이 잘 치료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협동을 하면 좋을 텐데 잘 모르잖아 솔직히. 그건 우리 생각이지 이 면역계는 뭐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식의,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 우리 몸에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집결해서 얘를 그냥 해치워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면역계는 우리 몸에서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어떤 군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집결하고 막 만들어내고 막 뭔가 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뭐 이런 과정이 막 분비가 진행이 되면서 열나죠. 발열. 그리고 피부에 뭐가 돋습니다. 피부에 피가 이제 뭐가 돋을 확률이 높고, 또 관절통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림프절이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절이라는 데가 이제 군대가 집결하는 데요. 그래서 요런 데 이제 군대가 집결해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림프절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이 알레르기 반응에서 나타나는 좀 특이한 그런 그 우리 몸에 그 면역 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호산구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무슨 종괴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유가종이라고 해요. 이거 유가종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면역계의 어떤 아주 제일 센 녀석, 면역을 담당하는 녀석 중에 좀 제일 크고 큰 형님 같은 녀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뭐야 왜 이런 게 들어, 뭐야 내가 가서 해결할게 이러면서 막 이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 대식세포가 가가지고 막 뭐 제거를 하려고 하는, 사실 이 제거 잘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무슨 덩어리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유가종이에요. 이게 별로 효과는 없는데 막 난리가 난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자가항체. 그러니까 얘를 잡는 항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약간 좀 삐끗해가지고 우리 몸에 뭔가를 또 잘못 인식해서 그런 걸 공격하는 항체를 만든다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일어납니다. 뭐 이거의 일부가 일어나거나 전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은 좀 완전히 다르죠. 얘는 이제 간에서 만든 물질, 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나온 어떤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이 특이 반응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역계의 좀 알레르기 반응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빈도가 이 내인성 간독성만큼 좀 잘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드물다. 어느 정도로 드무냐면요, 이게 10,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사실 10,000명 중에 1명이 아주 드문 건 아니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실험동물에 준다고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실험동물도 뭐 얘에 의해서 알레르기 일으킨다라는 게 우리가 뭐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험동물에서 유발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유발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근데 뭐 용량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독성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용량과 무관해요. 용량이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다 해치우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거 뭐 많이 준다고 해서 뭐 더 많이 일어나고, 사실 이런 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성 간염에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가지 기전. 첫 번째는 내인성 간독성, 두 번째는 이 특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